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논문 작성 10계명 중에서 원래 5번째 참고 문헌과 논문 등을 검색하여 이론적 논의,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라를 먼저 스킵하고 여섯 번째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5번째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자, 논문 10계명 6번째 연구 과정을 설계하고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라입니다. 제시하라인데 자, 이번 주제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여러분 학생들의 논문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연구자의 입장에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조금 주관적인 요소를 많이 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모든 논문의 형식은 서론, 이론적 논의, 이론적 배경, 논의를 쓸지 배경을 쓸지 그거는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논의를 쓴다 그러면 일정 부분 이론적 논의에서 연구 결과하고 매칭되는 요소를 뽑아낼 때 논의라는 말을 저는 이래 많이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서론이 있으면 결론이 있고 이론적 논의가 있고 분석 결과가 있고 이 부분은 모든 연구자들이 동일한 포맷인데 이 중간 영역이 있습니다. 중간 영역은 저는 어떻게 명명을 하는가 하면 연구 방법 및 분석 기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 논문의 세 번째 장은 서론과 이론적 논의 그리고 분석 결과와 결론을 이어주고 자연스럽게 매칭을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방법이라 하면 서론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내 연구 방법, 연구 절차, 연구 설계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분석 기법 부분은 그 중에서도 연구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 자료의 범위라든지 연구 문제 이러한 부분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도 교수님에 따라 분석의 틀 또는 연구 모형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연구 설계 같은 경우에는 서론을 제외하고 이론적 논의가 어떤 주제다. 이 주제는 내 연구 자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죠? 어떻게 스포트를 하고 이론적 논의가 또 분석 기법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한다. 이렇게 연관을 시켜주는 겁니다. 시켜주는 부분인데, 자, 세 번째 장 같은 경우에는 연구 문제를 서론에 두는 분도 있고 이론적 논의에 두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주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개입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자, 제 3장의 경우에는 큰 틀로 연구 설계를 합니다. 연구 설계를 해서 그 플로우를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에 들어가서는 분석 기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분석의 틀이 되든 연구의 모형이 되든 이러한 부분을 안착을 시키게 되면 연구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탄탄하게 됩니다. 탄탄하게 되기 때문에 자, 연구 과정을 설계하고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 과정을 설계하는 어떤 포맷 자체는 제가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제가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의 틀은 자, 본인이 구조 방정식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분석의 틀 그리고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하더라도 자, 연결 중심성을 하느냐, 매개 중심성을 하느냐, 또 이제 토픽 모델링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연구 문제, 연구 과제를 해결을 하느냐, 그죠? 이제 구조 방정식 같은 경우는 연구 가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관련선상에서 가장 알기 쉽게 배치를 하는 부분이 분석의 틀이고 연구의 모형입니다. 때로는 지도 교수님에 따라서 상당 부분 분석의 틀을 또 연구의 모형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제가 6번째 연구 과정을 설계하고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라. 자, 전반적으로 연구의 방법 및 분석 기법으로
제3장을 앉혀주면 가장 무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서론 같은 경우에는 연구의 주제를 설정하고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연구의 목적을 제시합니다. 제시를 하고 자 이론적 논의는 제가 한 단계 스킵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 돼서 4장으로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적 논의는 상당히 제가 볼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모든 연구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자 연구의 배경, 연구의 논의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제가 구분을 할 때는 참고 문헌과 참고 논문을 별도로 구분을 합니다. 선행 연구라는 영역으로 다뤄줘야 되고 이론적 영역으로 다뤄주는 영역이 있다. 그죠?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연구 방법 및 분석 기법에서는 조사 대상, 자료 수집, 분석 방법을 구체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시하고 또 가장 분석의 부분을 어떤 틀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 결과 및 결과에 대한 논의로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결론 및 제언으로 통상적인 이제 논문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서론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효율적인 팁을 드리면 첫 번째 주제 여러분들이 논문에 대한 포맷을 확보를 했다 그러면 자 서론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내리고 싶은 결론 부분도 미리 문장으로 안착을 시켜주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접할 때마다 각 5개 장을 골고루 써 나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좋은 방법이 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논문에 대한 중요한 맥락이나 뼈대 자체는 변경이 되면 안 됩니다. 변경이 되면 안 되고 자 내가 이 논문 주제를 가급적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1장부터 6장까지 여러분들이 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초기 단계에서는 한 폴드 안에 한 문서 안에 5개 장을 다 앉히면 됩니다. 앉히면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각 장에 해당되는 양이 늘어나게 되면 1장 폴더를 만들고 2장, 3장, 4장, 5장 폴더를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나가고 최종 단계에서 합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만약에 50페이지를 넘어가는 분량을 한 문서에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표나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게 밀린다 그러죠. 그러면 다시 포맷을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1장에서 5장까지 통상적인 포맷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간에 3장 같은 경우에는 지도교수나 학교나 또 학문의 분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보고 있습니다. 뭐 관련 용어라든지 용어에 대한 이해를 이론적 논의에 넣는 분도 있고 또 연구 문제를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제 주관이 들어가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은 1장, 2장, 4장, 5장을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입장에서 연구의 설계를 하고 그리고 분석 부분을 별도로 떼어내서 연구 모형을 만들든지 분석의 틀을 제시합니다. 자, 이 연구 모형과 분석의 틀은 분석 기법하고도 관련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분석 기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연구 문제하고 그죠? 연구 문제하고 이 분석의 틀이 어떻게 분석 기법이 연결시켜 주는지를 도식화시키는 게 분석의 틀이고 또 연구 모형입니다. 학과에 따라서 학문에 따라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분석의 틀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영역입니다. 중요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지도 교수님의 컨펌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논문의 제목을 정하고 연구 자료를 설정하고 분석 기법을 설정했다. 그 다음에는 이 분석의 틀을 제시해서 오케이 그 지도 교수의 승인을 받으면 제가 볼 때 이제 시간적인 싸움이 됩니다. 시간적인 싸움이라 그러는 것은 일정 부분 검증해야 될 부분은 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시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논문을 작성을 하느냐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 논문을 쓰는 환경은 개개인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본인이 취업되어 있는 곳에 더 좋은 승진이나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논문을 학위를 받는 목적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감안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빨리 논문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서론 부분이 막힌다 그러면 이론적 논의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3장도 하고 4장도 하고 5장도 하면서 논문을 차근차근 완성시켜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논문을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6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논문 식기명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연구 과정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라. 연구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연구 과정 설계, 그 다음에 분석의 틀 제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